변비, 설사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위산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나 고기가 소화가 안 돼요 라고 이게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나 고기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고깃집에 가면은 위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콜라 사이다 고깃집에서 막 주잖아요. 이게 pH가 3 정도 되거든요. 식초랑 pH가 비슷해요. 설사를 계속 정말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갔어요. 매일 설사를 밥 먹듯이 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요?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집에서 병원까지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오신다든지. 아이고야. 너무 힘든 거지. 네. 직장 생활을 못해. 네. 어디 해외여행 같은 거 없다. 편두통이 오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착하면 일주일에 한 3-4번은 체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시면 편두통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위장약만 먹거든요. 숨어있는 편두통 때문에 과민대장 증후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비, 설사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당히 괴로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춘뭉 원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민대장 증후군 환자를 정말 많이 봐서 괴로운 을지로 더 맑은 클리닉 박춘뭉 원장입니다. 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네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서 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일단 저는 그 혈액 검사 했을 때 위산 분비 저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랑 또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위산 분비 저하가 왜 일어나는지 왜 안 좋은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이렇게 왜 연관이 돼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에 사는 위염과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균이 있으면 위벽 세포들이 망가지다 보니까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위산 분비하는 능력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된 사람들을 치료하면은 6개월이고 1년이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위산 분비 능력이 개선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다행인데 헬리코박터균에 걸리지도 않았고 또 위산 분비가 이제 어떤 영양결핍들이 있으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영양결핍도 없고 근데도 위산 분비 저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냥 조금 타고나게 이제 위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뭐 침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자율신경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위산이 과다이거나 또는 과소이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척추의 정렬이 깨지면 그게 소화불량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색소폰 연주를 하시는 분이야. 맨날 삐뚤어져 있는데 살짝 휘어져 있어요. 이분은 어디가요? 휘추가 살짝 휘어져 흉추. 있어요. 많이 휘어진 건 아닌데 수년 동안 두근거림이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등에 자율신경 주사를 딱 놔줬죠. 놔주는 중간에 이제 환자분이 두근거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분 소화불량이 좋아지고 이런 증상들이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양소의 문제면 또 영양결핍을 개선시켜주면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일단 위산 저하가 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요. 얘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나빠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있으면서 위산 분비 저하증 그 까다로운 기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 사람 대비 위암이 너무 잘 생겨요. 예, 그래서 위산 분비 저하증 있으면 어쨌건 헬리코박터균은 검사를 해주고 치료해준다. 예, 그러고요. 위산 분비 저하증이 왜 문제냐면은 위산이 있어야 단백질 소화효소 우리 펩시노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에서 펩시노겐이 분비가 되는데 얘가 산이 있어야 펩신이 돼. 활성형 단백질을 이제 녹이는 소화효소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얘가 또 위산이 있어야 펩신이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게 염산에다가 고기를 넣었어. 안 녹겠죠. 그다음 펩신에다가 고기를 넣었어. 조금밖에 안 녹아요. 근데 염산에 그 펩신을 넣고 고기를 넣으면은 싹 물처럼 녹습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가 있는 사람들은 나 고기가 소화가 안 돼요 라고 이게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나 고기 안 좋아해. 고기를 그냥 안 좋아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은 식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게 위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콜라 사이다 이게 고깃집에서 막 주잖아요. 이게 pH가 3 정도 되거든요. 식초랑 pH가 비슷해요. 콜라 사이다가요? 네, 그거를 맨날 마시는 사람이 위산 분비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콜라 사이다 너무 달아가지고 탄산수를 마시거든요. 물론 콜라 사이다에는 설탕이 많으니까 또 다른 병이 생깁니다. 네. 당뇨 리스크도 올라가겠고 그래서 설탕이 없는 탄산수를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게 위산 저하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안 필요하지.
근데 저는 위산분비 저하가 있으니까 저도 땡겨요, 모르게 땡겨. 당기는 거야. 뭔가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 위산이 분비가 적으면은 단백질이 일단 소화가 안 된다. 고기 먹으면 체한 것 같고 답답하고 우리가 손에 기름때가 있어. 근데 물로 막 씻어. 안 녹죠. 네, 근데 안 비누칠을 하면 확 녹죠. 네. 이런 작용이 소화효소 같은 작용이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있고 없고는 소화할 때 이 정도의 큰 역할이 있어요. 위산 저하가 있는 사람이 위에서 음식이 녹아야지 죽처럼 돼가지고 십이지장으로 조금씩 싸주거든요. 안 녹으니까 뭐 원래는 3, 4시간 정도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12시간 돼도 위에 음식이 남아있고 아침에 먹은 음식이 잘 때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위산 저하증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위도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아, 윗무력증까지.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위산저하랑 헬리코박터균은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네. 위산저하의 또 다른 문제는 살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세균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요. 곰팡이도 있어요. 심하면은 그 기생충도 있을 수 있어요. 무균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거는 다 세균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못 죽이는 그 심한 식중독 균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균들은 위산에서 15분 정도 담겨져 있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산이 안 나오면은 이 많은 균들이 덜 죽으면은 장으로 많이 내려가겠죠. 마치 평상시에 보다 많은 나쁜 균을 먹은 것처럼. 그러면은 탈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장내 세균의 구성이 안 좋은 균 위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대장 과민 증후군의 주요한 역할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위산분비 저하가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네요. 아, 위산분비 저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오. 이게 선행 요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비이신 분들은 사실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냥 가끔가다 변비약 먹으면 되니까.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있어서요. 네네. 아니라는 표정인데. 어려운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설사를 계속 정말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갔어요. 만성으로 설사한다 생각하면 저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매일 설사를 밥 먹듯이 한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요?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이분들이 병원에 오셔야 돼. 집에서 병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저귀 차고 오신다든지. 아이고야. 이게 너무 힘든 거지. 네. 직장 생활을 못 해. 네. 어디 해외여행 같은 거 못 가. 근데 성공적으로 치료가 돼서 해외여행도 가고 결혼도 포기했다가 하기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 네, 이게 10년 전에는 해결책이 전혀 없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의사들이 하는 처방은 장 운동 덜 되게 하는 거. 유산균 쓰는 것도 욕하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이상한 거 준다고. 근데 이제는 컨셉이 많이 바뀌었고 세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세균의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변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세균의 종류가 적어져도 문제가 되고요. 네. 나쁜 균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유익균이 적어도 문제가 돼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 물어봐야 될 게 기름진 거 먹으면 유독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즙 분비가 잘 안 되시거나 네. 기름을 분해하는 췌장 소화효소가 안 나오신 분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소화효소보다 더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설사해. 이런 분들은 설사하지 않을 때까지 소화효소 용량을 계속 높여 먹어야 돼.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을 먹었더니 삼겹살 먹어도 설사를 안 하네? 그러면 삼겹살 먹을 때 네 알 먹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냥 보충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이렇게 설사를 잡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장 운동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 운동을 조절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뇌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이? 예. 뇌요? 예,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뇌를 좀 교정하는 약을 써주고, 그리고 편두통이 오진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편두통인 줄도 몰라요. 왜 환자가 자기가 머리가 아픈지 인지를 못해. 왜요? 툭 하면 체해요. 일주일에 한 3-4번은 체하는 것 같아. 자, 이러시면은 편두통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위장약만 먹거든요. 어차피 체하는데 다음 날이면 좋아져. 약 안 먹어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숨어있는 편두통 때문에 과민대장 증후군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밀가루만 먹으면 무조건 설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특정 음식을 먹으니까 계속 설사하고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살기 위해서 편식을 하게 돼요. 나 이거밖에 못 먹어. 극심한 영양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대장 증후군과 상관없는 극심한 영양결핍 때문에 인생이 팍 꼬여. 근데 저는 우유, 치즈 이런 거 못 드시는 분을 봤어요. 네, 이거는 흔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유당을 분해 못 하면 그거가 변비약과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설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은 유당이 없는 소화 잘 되는 우유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드시던지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못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화 잘 되는 우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네. 그거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러신 분들은. 근데 치즈 먹고 싶은데 이제 몸에서 그렇게 바로 설사를 하니까 또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소화 효소의 문제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이제 면역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 알레르기나 네. 아니면 사명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고 이게 내 몸에서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한 게 밀가루 계란 우유야. 아, 밀가루, 검사를 계란, 하면은 우유. 이게 푸드 IgG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하면은 이게 안 좋으신 분들은 자주 나와요. 밀가루 계란 우유가 들어있는 게 빵이죠. 네. 빵만 먹으면 탈이 나. 그리고 이 지연성 과민 반응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날 탈이 안 나요. 짧게는 그날 날 수도 있지만 길게는 일주일 있다 탈이 나요. 이게 오늘 먹고 오늘 탈이 나거나 적어도 내일 탈이 나면 그것 때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2, 3일 있다가 피부가 간지럽던지 머리가 아프던지 근육이 아프던지 발진이 올라오던지 점점점점 발진이 올라오거든요. 네. 이게 환자분들 보면은 빨간 점이 점점점 어떤 음식 먹으면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명과민 반응이에요. 그런 음식도 피해야 돼요. 일단은 당장 그게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그런 음식을 피해줘야지 과민 반응이 좀 가라앉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돼요, 뭐 두드러기 났어요, 뭐 이러면서 약국에 오신단 말이에요. 뭐 드셨냐고 물어보거든요. 평소랑 다르게 뭐 한 거 있냐 했는데 이 3형 과민 반응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있을 수 지금 먹은 있습니다. 거, 전에 먹은 거 이거 아니라 일주일 전에 뭐 먹었냐까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네. 히스타민 과민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알레르기의 최종 산물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항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 약을 쓰잖아요. 마치 알레르기 음식을 먹은 것과 비슷한 증상이 생겨요. 히스타민 음식이 많은 게 뭐냐면 얘도 치즈도 있을 수 있고 토마토도 있을 수 있고 그 레드 와인 같은 거 발효식품들 먹으면 히스타민이 많이 생겨요. 등푸른 생선. 네. 또 생선이 오래되면 냄새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히스타민이 생기는데 히스타민이 열에 안정돼서 파괴가 안 돼. 한 번 생기면. 이게 먹으면은 괜히 간지럽거나 이제 뻐근하거나 생리통도 잘 생기고 그런 체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되시는 분도 있다. 그리고 포드맵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당이 많은 음식들. 네.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뭐가 문제냐? 우리 단당류는 나쁜 균도 잘 먹고 좋은 균도 잘 먹어요. 근데 우리가 고섬유질 식단은 좋은 균이 위주로 먹고 나쁜 균이 잘 못 먹어. 예,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설탕 많이 먹으시는 분들, 주스 같은 것들 많이 먹으시는 분들은 그거 자체로 장내에 나쁜 균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나쁜 균의 증식이 늘어납니다. 이거를 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